인천시계 이슈 토론입니다. 민속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대전광역시 5개 구청장 릴레이 인터뷰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성구청장 허태정 청장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유성구청장 허태정입니다. 양띠를 맞이해서 우리 유성구민 모두 그리고 디트뉴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금년 한 해는 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따뜻하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저도 우리 33만 유성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구야말로 대전광역시 5개 구 중에서도 가장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이런 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또 젊은 구청장 중에 한 분 아니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제가 좀 젊은 축에 속하죠. 예. 이제 금년에 7,000명을 넘기신 것 같은데. 이제 만으로 이제 50 됩니다. 그러셨어요? 하여튼 활기와 예. 희망이 넘치는 유성구의 구청장으로서 유성구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한번 시험 삼아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성구 소개부터 한번 좀 해주시죠. 뭐 유성하면 우리 대전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대표적으로 온천과 과학을 들 수가 있죠. 뭐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온천은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의 신혼 여행지이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그런 온천 관광지였습니다. 그러나 70년대에 대덕 연구단지가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 유성은 단순한 온천의 도시에서 넘어서 이제 과학의 도시로 변모해 나아가고 있고요. 요즘은 인구가 33만인데요. 그 중에 11만 명이 학생일 정도로 또 국립대학교가 3개나 있는 그런 교육의 도시로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성의 경쟁력은 바로 인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성구 하면 이제 저희도 어렸을 때 온천을 그렇죠.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온천 산업이 많이 쇠락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것은 뭐 비단 우리 유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그런 온천 관광지들의 공통적인 특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 패턴이 많이 변모한 측면도 있고요. 특히 우리 유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대전시에 이제 외곽에 있던 그런 조그마한 읍에서 이제는 대전의 중심 도시 한복판으로 이렇게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주거와 뭐 경제와 여러 가지가 복합된 도시로 변모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생활 수준, 소득 수준도 매우 높아지고 또 주거 형태도 아파트 중심 문화로 바뀌고 하면서 이제 목욕탕 못 가는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소 옛날에 온천 관광으로서의 어떤 그 메리트는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이제 여전히 그래도 휴양 온천 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은 잘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뭐 도시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특성만으로 유지되고 사람이 모이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럼요. 네, 말씀대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도시의 특성을 살려나가고 또 개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역할이고 또 책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유성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주요 자원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점은 유성구의 기회 요인이 될 것이고 강점이 될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약점이고 위협 요인이 된다. 이런 걸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시죠. 뭐 굳이 분석을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대전 시민은 다 알고 이제 계신 문제들인데요. 유성에는 이제 문화유산이 있고 그리고 자연유산이 있고 또 인적유산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유산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온천을 비롯해서 그리고 수통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유산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문화유산이라고 한다면 뭐 그 향교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또 현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유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저는 인적 자원이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덕 연구단지가 위치해 있고,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유수한 과학자 및 관련 학자들이 바로 대덕 특구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전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국립대학교를 3곳이나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유성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유성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인적 자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것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연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저는 지역 경쟁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고, 이건 비단 유성구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가 이러한 인적인 우수한 자원들을 어떻게 지역 역량 강화에 잘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은 깊이 고민해야 될 숙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유성구가 갖고 있는 최대 기회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세종시겠죠. 세종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물론 인구 유출이라는 일시적 현상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에 관한 것은 대전시의 문제, 그리고 나가서 유성구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성구에 있는 호텔 관광업계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세종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요즘 세종시 특수 일부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나갈 거냐. 대표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제 컨벤션 사업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세종시와 우리 대전 가까이 있는 유성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또 시대 흐름을 잘 따르지 못한다면 새롭게 변화하고 역동해 나가는 그런 세종시한테 치일 것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유성구의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국립대가 3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충남대 한밭대가 있고 카이스트가 있는데, 카이스트가 성격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우수한 인재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근데 우리 카이스트 총장님께서도, 강성모 총장님께서도 요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카이스트가 독립된 그런 섬이 아닌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있는 그런 거점 대학으로서 성장해 나가길 굉장히 바라고 계시고, 그 관련 사업들을 많이 우리 유성구하고 협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연구진 교수들께서 그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사업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 저희가 유성구가 과학 골든벨이라는 사업을 이제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때 유성구가 카이스트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그 중고등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듭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학교와 지역이 연계한 그런 사업의 성과이거든요. 유성구만 단독으로 했으면 그렇게까지 많은 관심들을 안 보이거든요. 이런 아주 작은 단위이지만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더 큰 사업들도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동반 성장이라고 할까, 뭐 이런 모델이 미국의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유수한 대학들이 다 어느 특정 지역의 경제적인 젖줄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서 참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뭐 산학협력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 내에 연구소가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대학이 지역사회하고 또 공동 프로젝트들을 막 진행하고 하면서 지역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학교가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학이라는 것은
지역의 대학가 근처에서 학생들이 먹고 마시고 해서 발생하는 그런 단순한 경제적인 효과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런 단계를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될 것이고, 지금도 요즘은 이제 학교 측에서도 지역사회와 협력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 관련된 연관된 사업들을 좀 계속 펼쳐나가고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대전시 차원에서 좀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뭐 앞으로 유성 발전뿐이 아니라 대전 지역의 성장 전략을 위해서 예. 대학의 요소, 특히 유수의 국립대학들을 잘 활용하시면 뭐 좋은 성과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기대가 좀 큽니다. 유성하면 이제 발전하는 그 지역, 예. 이제 대전에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가장 주거 여건이 좋은 곳, 또 학군도 뭐 말씀하신 대로 좋은 곳. 그래서 유성으로 인구가 좀 쏠림 현상이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인구가 33만인데 앞으로도 더 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한 근래 20년간의 상황을 놓고 보면 1년에 약 10,000명씩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 2020년도까지는 인구 40만까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그 40만까지 가는 조건 중에 하나는 도안 2단, 2, 3단계가 개발될 때 40만까지 갈 것으로 보고요. 그것이 아닌 현재의 상태로 놓고 보면 35만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인구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유성구가 어찌 보면 이제 독주하고 있는 그런 격이 됐거든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동구, 중구, 대덕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인구와 정체라든지 약간의 증가세, 또 어떤 경우는 감소세도 일부 있죠. 저희가 이제 감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관심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 2단계, 3단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찬반 양론이 있어요. 그렇죠. 좀 늦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왜 추진 안 하냐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하나는 아까 말씀한 균형 발전이고, 그것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역의 분권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좀 현 정부도 그게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근데 지역으로 놓고 보면 대전 내에 그런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도 또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뭐 5개구 이렇게 구청장님들 만나서 뵈면 재정 형편의 어려움, 뭐 그리고 지역의 그런 고립, 이런 문제들 갖고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시의 발전 축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시대의 흐름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고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다만 도시의 지금 뭐 대전시 같은 경우 재생사업본부도 있고 막 이런 건 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할 때 과연 그 원도심들이 효과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 뭐냐면 그것을 개발해서 새로운 건물을 줘서 도시의 경쟁력이 생기느냐,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장의 논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도로를 넓히고 건물을 새로 짓고 해서 도시의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것, 교육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정말 이곳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관련 뭐 도서관이라든지 관련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들을 잘 살려서 그곳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생기게끔 지원하는 것이 도시재생에 있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야 하고, 도안이든
전체로 유성 지역이 잘 발전하는 것은 그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대전시 세수 증대 효과적인 겁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재생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이렇게 좀 선순환적인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뭐 도시개발 사업은 어찌 보면 이제 하드웨어 쪽을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또 주거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그렇죠. 측면이 또 그 안에 살아 움직여야 많은 분들이 살려고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스치고 지나가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정조 여건이 이제 제대로 갖춰진 그런 그 지역이 될 텐데, 이제 유성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발전이 지금 말씀대로 시대적인 상황, 또 세종시와의 관계, 또 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적절히 이제 추진된 뭐 예. 그런 측면도 있죠. 예. 노은에 이어서 이제 도안지구도 그렇고, 또 도안지구에는 호수공원까지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 뭐 인기가 상당히 있는데요, 주거 지역으로서.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이제 유성이 대전의 발전의 선도 지역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더 좀 하드웨어나 그 기반 시설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좀 치중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여기가 내가 대를 이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그 고향이다. 예. 아니면 그러한 그 향토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구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지방 재정 자체가 국비하고 지방비를 놓고 보면 8대2 수준으로 매우 지방의 재정적 독립성이 매우 취약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의 그 시장님이나 뭐 단체장들이 머릿속에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있어도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그 지방 재원이 뻔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한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것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그냥 지역의 특성을 잘 연구하고 거기에 맞는 경쟁력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문화적 경쟁력이 있는 곳은 문화 산업을 통해서 개발하고, 또 교육 경쟁력이 있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육성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그걸 막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바꾸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유성이 이렇게 변하고 발전하는 것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왜 그걸 느끼냐면 유성으로 이주해 오는 분들이 여러 계층 그리고 세대가 들어오는데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3, 40대들의 이주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럼 3, 40대의 이주율이라는 것이 단순히 유성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가치만을 놓고 보겠느냐. 제가 볼 때 그거보다는 교육 환경에 더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교육의 어떤 환경들을 잘 좀 지방정부가 사업을 펼쳐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각 지역별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대한민국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지방정부에서 특히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유성구로 인구가 몰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알 것 같네요. 예. 이제 청장님께서는 뭐 주야로 바쁘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민속명절 때 네. 어떻게 어머님 좀 찾아뵈셨어요? 예. 찾아뵙고 또 아버님 산수도 좀 가서 뵙고 또 마음도 좀 다잡아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예전 같은 이제 명절의 맛은 좀 덜하죠. 저희 고향은 아주 이제 시골이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 아래 동네 다니면서 세배하고 하는 문화가 좀 남아 있었는데, 요번에 가서 이렇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농촌이 황폐해가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저희 거기도 이제
허가 집성촌이 좀 이렇게 있고 한데 집안에 남자분 중에 제일 젊은 분이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 활동은 이제 이미 포기한 농촌 고령화가 그렇죠. 진짜 네, 심각하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나중에 제가 이제 모든 그 일선에서 물러서면 고향 가서 좀 이렇게 살아볼까 했는데 이거 너무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젊은 분들을 많이 오시도록 해서 이장을 하신다든지 저렇게 봉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내한테는 몇 점짜리 남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행편없죠. 뭐 점수로 100점 만점이라고 따진다면?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할 때 제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몇 점이냐고 해갖고 제가 한참 머뭇거리다 50점이라 했더니 옆에 있던 막내 아들이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은 제일 미안한 게 이제 뭐 제 아내도 참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특히 자식들한테 미안하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 이제 막 됐는데요. 정말 사춘기 때 중요한 때에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그늘 이런 역할들을 다 하지 못하고 지나온 시간이 제일 좀 개인적으로는 좀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 생각이고요. 제 아내야 뭐 저하고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그것도 또 팔자려니 하고 또 참을 수 있는데요. 네. 늘 감사하고 늘 미안하고 그러죠. 저희가 뭐 목민심서를 그 관리들의 교과서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목민의 개념은 사실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이제 보살핀다 뭐 이런 의미도 좀 함축적으로 그렇죠. 숨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구청장으로서 구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 건지 동반자, 협력자 아니면 아버지 같은 입장으로 그분들에게 많이 배려하고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철학도 하시고 있으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첫째는 단체의 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안전, 주민들의 생명과 주민들의 재산을 잘 지키는 것이 구청장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그것은 구청 공직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공직사회의 어떤 공정성과 그리고 안정성을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항시 보편적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직사의 그러한 어떤 그 메커니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구청장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 공직사회는 무엇보다 인사 시스템에 예민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잘 확보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청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원민관으로서의 제1 조가 뭡니까? 청렴이죠. 청렴하지 않은 자가 권위가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스스로 몸가짐을 잘하는 것일 거고,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전 그렇게 봅니다. 잘 눈높이를 잘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잘 듣고, 그리고 공감할 줄 아는 이런 자세. 그러니까 관리한다, 지배한다라는 논리보다는 저분들, 우리 주민들을 잘 보호하고 주민들의 어떤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심부름꾼이다라는 자세로 가서 잘 들어주고, 또 그분들이 아픈 곳이 있으면 가서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또 같이 가슴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런 것이 문민관이 해야 될 어떤 덕목이 아닌가. 좀 너무 거창한가? 아니 알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간편한 인연이 있으시죠? 예, 청와대 근무도 그 당시에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을 회상한다면 어떤 대통령으로
회고를 하시는지. 그렇죠. 아직도 이 노무현 대통령이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죠. 지금 벌써 작고하신 지가 꽤 많이 지났는데도 노무현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정치하는 이런 우리 정치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저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님을 만나서 공직에 입문도 했고 또 그분하고 같이 일하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 그리고 또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세, 품성 이런 걸 많이 보고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조금 그분이 부분적으로 거친 면도 있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세련되고 점잖고 그리고 상당히 훈련된 외교적 언어를 구사하길 바라고, 이제 이런 면에서 놓고 보면 그분의 말씀이 좀 거칠게 느낄 수 있지만 그분의 정책이나 이런 건 굉장히 훈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가끔씩 이렇게 배석할 자리가 있으면 그 관련 장관이라든지 관련 뭐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제 현안 토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바라보기엔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언제 저런 공부를 저렇게 많이 하셨지? 그렇다고 무슨 대통령의 권위가 확 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쭉 토론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절절맬 정도로 그냥 전문적 자기 식견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우리 사회는 적당히 그리고 기득권과 적당한 선에 타협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는 이런 사회적 특성이 있는데 그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원칙이 아니고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잘 타협을 안 하세요. 그리고 그걸 정면 돌파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파열음이 자꾸 커지고 또 그걸 지키고자 하는 자는 그 소음을 극대화시키고 이러면서 좀 뭔가가 좀 거칠다라고 느끼게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굉장히 훈련되신 분이고 굉장히 또 이런 얘기 못했지만 머리도 매우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컴퓨터 뭐 전문가셨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좀 가슴이 따뜻하신 분이죠. 참 이런 얘기 해보지만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도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서민들과 함께하는 건 따뜻한 분이셨다. 지난번에 여기 안희정 지사가 옆에 나와서 예. 비슷한 질문을 제가 했었어요. 예. 좀 눈시울이 먹먹해지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예. 안 지사하고는 연락을 자주 하고 계시나요? 이제 각자 이제 역할들이 바쁘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바쁘시니까 뭐 제가 또 지역에서 또 제 일을 잘 하는 게. 알겠습니다. 이제 유성이 이제 따지면 저희가 굳이 토박이 원주민 또 외지인 외대인 뭐 이렇게 구분하기는 사실은 뭐 적절한 구분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 그래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역 공동체 정신, 애양 정신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강화시켜서 그분들을 한 묶음 속에 유성 구민이라는 큰 틀 속에 넣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주의적인 그런 구분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저께 제 문화원에 가서도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조용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조용필 가수가 이제 흔히 가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몇 해 전에 40주년 가수 데뷔 40주년 기념 콘서트를 전국 투어를 했는데 그때 타이틀이 뭐였냐면 히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히스토리란 타이틀을 보면서 조용필은 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사회에서 저는 그런 역사적 전통을 잘 세우고 그걸 지켜나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우리 대전이 1900년대에 들어서 새롭게 구성된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 전통이 다소 좀 이렇게 취약하고 불분명한 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대로부터 따져보면 사실은 우리 이조 시대 때 기호학파의 중심이 바로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 전통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세워 나가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들을 잘 이끄는 것. 이제는 충청도냐, 호남이냐, 영남이냐 이런 걸 갖고 지역 공동체를 만들면 그건 곤란하다고 봅니다. 또 유성은 이미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사업들 여러 가지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저희 유성군은 아파트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 5기 때 4년 동안 공동주택 지원 사업들을 좀 꾸준히 해왔는데 민선 6기에는 커뮤니티 사업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사업이라는 것은 아파트 살면서 오히려 이웃 간의 이 소통이 더 부족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개인주택 살고 아래윗집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거의 단절 수준이죠. 예, 이렇게 떡도 나눠 먹고 또 싸움도 하고 막 했는데 아파트 살면서는 이게 거의 단절돼 있어요. 저도 구청장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가끔씩 민망할 때 있어요. 안녕하세요 해놓고 서로 대화가 이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건 참 안타까움이 있어서 아파트 단지별로라도 이런 커뮤니티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유성구에서 민선 6기 금년도부터요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공약 사업으로 내걸고 또 예산도 이미 편성을 해서 1억 5천씩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 하나하나 확장해 나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제 전공도 철학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유성이 선비고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진잠향교라고 하는 예. 또 오래된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버무린다면 유성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예. 저희가 발굴해낼 수 있을 테고 예. 이제 그것이 또 유성의 성장이나 또 공동체의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어요. 예. 하여튼 저희는 유성을 정말 교육의 도시 그리고 문화의 도시로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물론 도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이라든지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투자와 노력들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도시의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문화와 교육이 잘 뒷받침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성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업 말고도 교육 사업 그리고 교육 문화와 연결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학습 도시로 돼 있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생학습 센터를 2군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리고 각 동네별 도서관을 만드는 작은 도서관 사업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커뮤니티 공간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그래서 저희는 거점 도서관들도 다 좀 개방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화 하고 있습니다. 예. 유성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또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 접근하고 계신 걸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본인이 나는 이러이러한 점이 허태정의 강점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점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예. 청와대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거기는 나름대로 다 본인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그리고 경쟁력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오고요. 물론 다 이제 공직사회는 이제 고시 출신이라는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또 우리 같은 별정직들도 다 공부도 할 만큼도 하고 또 사회적 경력들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 보통 들어와서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모임 같은 걸 하면 묘한 신경전이 있습니다. 원래 이 잘난 분들이 모이면 이 묘한 경쟁 심리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임에 가면 되게 총무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총무를 했는지 아세요? 다들 그럴듯하게 말하고 딱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 충청도 사투리를 한마디 딱 합니다. 그냥 그래요, 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 모든 긴장들이 순간적으로 탁 무너지면서
왠지 저 사람은 착할 것 같고 왠지 저 사람은 나의 경쟁자가 아닐 것 같은.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총무 역할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충청도의 경쟁력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만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시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들을 제가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생각들. 우리 공직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구청장이 제일 높은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유성구청 공직자들한테도 여러분은 저의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자세, 관계들이 단체장으로서 굉장히 좀 중요한 몫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요. 단점은 하도 많은 것 같고 이거 뭐 이게 단점 투성입니다. 저는 하여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게을러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그 가드너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얘기한 8가지 지능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지능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부청장 하셨던 분들 뭐 실명을 거론해서 박원훈 씨 예. 이제 재생본부장이죠. 그렇죠. 또 지금 새로 간 김상희 씨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 간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너무 좀 긍정적으로 평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이제 뭐 그분들하고의 관계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평이 직원들한테서도 나오고 또 바깥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루두루 여러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개성이 없고 소신이 없는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제 약점이에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일단 제가 참 제가 갖고 있는 제일 큰 장점인데요. 사실은 그 복이라고 표현하기가 정확한데 저의 큰 복이 뭐냐면 인복이 많습니다.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박원훈 부구청장님이나 김상희 부구청장님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꼭 이렇게 뭐 그분을 모시고 싶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됩니다. 그만큼 제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 겸손하다는 걸 장점으로 하나 추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성구가 대전시 구청 중에서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이제 타 광역지자체에서는 이제 도입을 두고 이런저런 말씀도 많았었는데 예. 생활임금제 도입 뭐 하신 거죠, 유성구는? 이제 제가 하겠다고 밝힌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예산 확보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만, 네. 그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생활임금제라는 건 뭐 그런 겁니다. 좀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서 좀 인간답게 살려면 최소한으로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국가가 이제 책정하는 걸 최저임금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를 갖고 과연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급 5,58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OECD 국가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라서 편차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좀 가까이 있는 일본, 우리 같은 경우가 지금 채 5달러가 안 되거든요. 시급으로 따져보면, 달러로 따지면.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한 9.12달러 정도 되고, 그 유럽이라는 평균이 한 10달러 내외 정도 보통 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1,000원 정도 이렇게 가는데요. 제일 비싼 데가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뭐 15달러 이렇게 가는 수준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일본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소득 수준을 놓고 보더라도. 그런 면에서 좀 최소한의 생활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추구해보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생활임금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민간 부분이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공 부분부터 좀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 유성구에서 좀 하고자 하는 건데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성구는 돈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재원이 워낙 없어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재정 여건의 문제라기보다는 철학과 의지의 문제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1년간 우리 유성구에 소속돼 있는 대상자 보니까 488명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약 2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전시에 소속돼 있는, 대전시와 5개구에 소속돼 있는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산하기관까지 다 합해서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20억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는 대전시 차원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여주고, 이것은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매우 지금 5,580원이 취약한 상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평균 소득과 놓고 봐도 너무 격차가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보존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사회의 어떤 소득 격차로 인한 위화감도 좀 완화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의 소득이 올라가야 소비가 더 활성화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 생활임금제는 좀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예. 생활임금제 가지고 예. 파열음이 있더라고요. 예, 예. 이제 보면 이제 공공 부분 종사자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이제 민간 부분 가뜩이나 이제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제를 맞추는 것도 버겁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반발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있느냐? 가장 심각한 거는 영세 사업자들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그 평균 소득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그 가계 소득 보면 월 평균이 287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87만 원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고 코너에 몰려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최저임금제를 움직였을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런 영세업자들인데, 실제로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은 대기업 자본이잖아요. 그러면은 영세사업자와 대기업을 좀 구분해서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그 생활임금, 최저임금 기준을 좀 높여주고, 나머지 그런 영세사업자들한테는 차액분을 국가가 뭐 이렇게 지원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업들은 이미 수백조 원이 지금 세이브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임금 향상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보고, 이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영원한 동반자이기보다는 때로는 감시와 견제자로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중적인 부분이 있어요. 유성구에는 이렇다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의원들하고 자주 만나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그 민선 6기 들어서는 제가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히려 저희는 이제 지난 민선 5기 때 좀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았죠. 그런데 다행히 민선 6기는 의원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잘 되셔서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는 굉장히 좀 원활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요 현안이 있으면 직접 필요하면 제가 직접 의회에 가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데 좀 적극적인 협조 부탁한다고 미리 사전 설명도 좀 드리고 이렇게 좀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의회와 집행부와 또 일정한 긴장과 견제도 필요하지만 또 현안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하는 이런 관계도 필요하죠.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지금 이제 먼저 말씀하시니까 적당한 긴장 관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죠. 이제 크게 파열음이 나지 않으면서 경청하고 또 양보하고 뭐 이런 것이 또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같은 당이시죠? 그분들이 다수당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꼭 다수당이라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구상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 구성원의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소신과 철학이 뛰어난 단체장이 있다고 해도 보좌하고 전술 전략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관료 집단이 없으면 어려운데,
이제 최근 들어서 순환근무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겠다. 뭐 예. 이미 시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5개 구청하고 예. 대전시가 다 협의를 해서 이게 이제 사기 진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순환근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효용이 있는 건가요? 저는 크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순환근무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집단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합니다.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덜합니다만 아주 그 특수한 분야를 다루는 기술 분야들 있죠. 이런 분야들은 이제 소수직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한 자리에서 10년, 20년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뭐 새로운 어떤 목표치와 성취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매번 있다 거기서 뭐 한 10년 있다 좀 한 직급 올라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그 사람에게 보다 더 성취 욕구를 심어줄 수도 없고 또 오랫동안 고이면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좀 소수직렬 중심으로 순환근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 이렇게 했는데 불안한 미래는 왠지 사람들이 좀 가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또 가보면 별거 아닌데 변화는 어쨌든 간에 현재의 조건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 그래서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부 반응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는 대전시가 좀 5개 구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순환근무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저는 다만 이번 인사에서는 우리 유성훈 군은 좀 강제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바로 끝나고 난 다음이라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치적인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희망자들 받아서 이제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유성훈 군도 좀 전출이란 이런 것도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좀 강화할 방침입니다. 예, 그게 막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시책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렇죠. 이것이 지속 가능해야 될 거고요. 그럼요. 예. 당사자 입장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내가 뭔가 좀 좌천되는 느낌 이런 걸 가질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런 점은 뭐 충분히 유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예. 임기 중에 반드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은 하고 싶다 그런 구상이나 정책이 있으시다면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단체장들이 이제 뭐 짧게 하면 4년, 길게 하면 12년입니다. 근데 공무원은 한 번 하면 보통 30년 전후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역사와 시스템을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막 내가 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고 해갖고 어떤 특수한 정책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문화가 그 4년 동안 또 길게 해서 10년 동안에 바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이 다만 그것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필요한 때는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단체장의 역할이고 그래서 저는 뭐 구청장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 철학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직사회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 임기 동안 그런 공직문화를 좀 변화를 주는 것 그리고 이 지방자치 본래 취지에 맞게 이게 내가 구청장이 되면 처음에는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구청장이 되면 700명, 1000명 공무원의 대장인 거야. 이렇게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도록 주민들이 실제 지방자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그래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들이 형성되고 활성화돼서 정말로 주민자치가 꽃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네, 제가 좀 단체장 여러분들을 만나서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 여가 시간이 있다면 예. 무슨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는 게을러서요. 네, 저는 뭐 틈틈이 영화 같은 거 좋아합니다. 영화 보고 또 걷는 거 즐겨하고 가능하면 뭐 주말 같은 때 가족들하고 1박 2일이라도 나가서 좀 바람 좀 쐬고 오고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쉬는 것도 일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핑계 대고 많이 놀러 다닙니다. 네. 신천시계 이슈 토론에서는 대전광역시 5개 구청장 릴레이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허태정이라는 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가정생활은 어떤지 이런 것을 좀 한번 저희가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네. 33만 유성 구민, 150만 대전 시민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고 이제 다음 기회에 오실 때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참 작년도에는 우리 사회가 참 많이 슬프고 가슴 아프고 또 답답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제발 우리 국민들이 좀 가슴 아픈 일이 좀 없고 또 모두에게 서로가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또 우리 지방자치가 이제 20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지방자치가 꼭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저도 구청장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떼를 맞이해서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성구민 여러분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고맙고요. 민속명절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명절 때 다짐했던 여러분들 개개인의 약속 지켜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신천시계 이슈토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따뜻한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밑반찬, 씹을수록 고소한 맛, 쫄깃하고 담백한 맛, 순심이 흑염소,